앞 시간에는 산천제시대 3호로 1567년 선생의 나이 67살 중간에서 끝났습니다. 오늘은 16강에 이어서 남명선생의 생애 제4기 산천제시대 4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7살 때인 1567년 6월 명종이 성하하고 선조가 즉위하였습니다. 이해 1567년 10월 2일 계암 강익선생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선생은 애도하며 만사를 지어 조상하였습니다. 이에 1567년 선조가 즉위하여 11월 17일 명종의 뜻을 이어 이황, 이항, 조식선생을 불렀습니다. 선조 임금은 교서를 구봉령 선생에게 들려 직접 선생을 찾아가 전하게 하였습니다. 선생은 병을 핑계로 사직하고 나가지 않았습니다. 이에 12월에 다시 교지를 내려 불렀으나 나가지 않고 성정원에 사직상 소문을 올렸습니다. 이에 1567년 망우당 곽재우 선생이 와서 수학하였습니다. 망우당 선생은 16살 때 선생의 외손 여인 만호 김행 선생의 따님에게 장가들었습니다. 김행 선생의 큰 딸은 동강 김우홍 선생에게 시집갔고 둘째 딸은 곽재우 선생에게 시집간 것입니다. 곽재우 선생은 1592년 선조 25년에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중국 천자로부터 선물받은 처녀의 초경을 모아 물들인 배로 옷을 지어 입고 스스로 홍의장군이라 이름하며 임진왜란 최초로 의병을 일으켰습니다. 이기지 못하는 전투가 없었습니다. 관직은 한성, 자윤, 함경, 감사에 이르렀으며 성문은 종 1등 공신에 녹후되었습니다. 사후 병조 판서에 정직되었습니다. 시호는 충익입니다. 68살 때인 1568년 선조 1년 1월 27일 선조는 성운 선생과 함께 선생을 불렀으나 나가지 않았습니다. 이에 1568년 5월 선조가 다시 교지를 내려 남명선생을 불렀습니다. 5월 26일 사직의 소 무진봉사를 올렸습니다. 무진봉사는 태계선생의 무진육조소와 함께 자신들의 학문적 성과를 집약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에 선조는 전일의 소장을 내가 항상 자리에 두고 살펴보는데 이 경언을 보니 더욱 재주와 덕이 높은 것을 알겠소. 내가 비록 민첩하지 못하나 응당 유념할 것이니 그대는 그리 아시오 하였습니다. 이해 7월 29일 부인 조씨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선생은 송씨 부인에게서 난 큰아들 차석을 보내 상주 노릇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김해 주부동에 묻혔습니다. 이에 진주 금산에 살던 부사 성여신 선생이 와서 수학하였습니다. 성여신 선생은 8살 때 벌써 조계 신점 선생의 문화에서 소학 사서삼경 및 역사서를 읽었고 15살에는 진주 향교 교수로 부임한 약포 정탁 선생에게서 상서를 배웠으며 18살에는 구암 이정 선생을 찾아가 건사록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해 1968년 선생을 찾아와 문인이 된 것입니다. 47살 때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2년 뒤인 1594년에는 김덕령 선생과 함께 군사를 논의하고 1597년에는 곽재우 장군과 함께 군사를 도모하였습니다. 1599년 54살의 나이로 고향에 돌아온 성여신 선생은 고향에 부사정과 방부정을 짓고 은일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 1609년 64살의 나이로 과거에 나가 생원 진사시에 모두 합격하였습니다. 이듬해 문과 해시에 나갔다가 세월이 좋지 못한 것을 보고는 과거를 포기하고 기양하였습니다. 1622년에는 진주 지방지인 진양지 편찬 작업에 참여해 진주의 역사와 지리를 정리하여 후세에 정한 공이 있습니다. 이해
1568년 청양당 이원 선생이 9월 16일 세상을 떠났습니다. 애도하며 이 사람이 가버려서니 성정의 학문과 경의의 공부는 참으로 다시 보기 어렵겠구나 하였습니다. 청양당 선생은 남명 선생과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지는 잘 알 수 없으나 같은 해 태어나 20대에 만나 매우 친하게 지냈습니다. 26살 때 선생이 아버지의 상을 당하자 조문하였고 29살에는 선생이 공부하던 자굴산사를 찾았으며 30살에는 송계, 신계성, 황강, 이희안, 대곡, 성운 선생과 함께 김해 산해정을 찾기도 하였습니다. 37살에는 청양당 선생이 청양정사를 짓자 선생이 찾아가 시 8수를 지었습니다. 48살에 선생이 어머니의 상을 당하자 조문하고 위로하였으며 신살에는 아들 강공과 조카 강우 선생을 남명 선생에게 보내 배우게도 하였습니다. 이렇듯 선생은 청양당 이원 선생과 매우 친하게 지냈는데 청양당 선생이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명 선생이 청양당 선생에게 준 시는 37살에 청양정사에서 지은 청양당 8령 8수 외에 화청양당 시와 정군호 등 2수가 더 있습니다. 화청양당 시는 남명 선생이 37살에 청양정사를 찾았을 때 청양당이 타는 거문고 소리를 듣고 시 거문을 지었습니다. 거문, 거문고 소리, 삼성유미 제1금, 새 성인 오묘한 뜻 한 거문고에 있나니 적연수처 시진음, 조용히 거두는 곳에 참된 소리 있더라. 참군면하 아양운, 부끄러워라 그대 나에게 아양곡 건하나 박열여하 회덕음, 보잘을 것 없는 내가 어찌 음악을 이해할 수 있겠나. 이에 청양당 선생은 이 시에 차운하여 시를 지은 듯한데 이 시는 전하지 않습니다. 남명 선생을 종자기에 비유한 듯합니다. 선생은 청양당 선생이 지은 이 시에 대하여 한참 뒤 화답하는 시 화청양당 시를 지은 것으로 보입니다. 화청양당 시, 청양당 시에 화답하여 사동응불제신지 내가 지는 같으니 응당 새로 안 사람과는 다르기에 의정어 종자기 나를 일찍이 종자기에 견주었었지. 칠자오원 금직만 칠은시 오은시가 망금의 가치가 있건만 방인간작 일편시 곁의 사람은 한편의 시로만 간주하는구나. 그리고 정군호는 청양당 선생이 매양 약재와 같은 좋은 선물을 보내준 것에 대한 감사와 자신은 줄 것이 없어 미안한 마음을 담아 산청 득산에 있을 때 이 시를 써준 것으로 보입니다. 정군호, 군호에게 주다. 군호는 이원 선생의 자입니다. 매성 가황 민흥수, 매양 좋은 선물 받아도 보답하지 못하나니 위시가공 사경수, 무엇도 없는 집 경세 다라맨 듯 하기 때문이라네. 유유노해 정욕파, 늙은이 생각은 있어 실큰 이야기하려 했건만 유무차복자여수, 수레와 종이 없어 갇힌 듯이 앉았을 뿐. 선생은 69살 때 1569년 종친부 전첨에 임명되었으나 병을 이유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이에 1559년 선생은 남해안에 왜적이 침입이 잦은 것을 보면서 곧 왜적이 크게 방자할 것을 우려하였습니다. 이에 막아낼 계책을 여러 문생들에게 물었습니다. 이는 제자들에게 충의를 격려하고 대책을 세우도록 시험한 것입니다. 이러한 까닭에 후일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제자들 가운데 의병 3대장 망우당 각제우, 내암 정인홍, 송암 김면 선생을 비롯하여 주규 오운, 대소원 조정도, 송암 이로 선생들 수많은 제자들이 의병장으로 큰 공을 세웠고 약포 정탁,
백곡, 정권수 선생 등은 조정의 중심으로 나라를 누란의 위기에서 구하는 데 결정적인 공헌을 하였습니다. 선생이 제자를 의로 실천할 수 있도록 가르친 효과가 이렇게 국가를 위해 발휘되었던 것입니다. 임진왜란 때 활동한 대부분의 의병장은 남명선생의 문인들입니다. 당시 남명선생의 제자로서 의병을 일으키거나 의병장으로 크게 공을 세운 분들을 살펴보면 지금까지 찾아진 문인들이 68명이나 됩니다. 제자의 반 이상이 목숨을 버릴 각오로 의병장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 하나만 보더라도 선생은 나라를 구한 선비로서 크게 칭송받아 마땅합니다. 70살 때인 1570년 선조 3년, 선조는 선생에게 벼슬을 내려 2번이나 다시 불렀으나 모두 사양하였습니다. 71살 때 퇴계 이항 선생이 세상을 떠났다는 부엄을 받았습니다. 퇴계 선생은 지난해 1570년 12월 8일에 세상을 떠났는데 이때 부엄을 듣고 이 사람이 죽었다고 하니 나 또한 세상에 오래 있지 못하겠구나 하면서 슬퍼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상예절요 한 책을 써서 운인 하응도, 손천우, 유종지 선생 등에게 주면서 자신이 죽으면 이에 따라 장사를 치르라고 하였습니다. 이해 토정 이지암 선생이 지리산을 유람하기 위해 덕산으로 왔다가 선생을 찾았습니다. 선생은 나와서 공경히 맞아들였습니다. 토정 선생은 선생의 친구 화담 서경덕 선생의 제자입니다. 충청도 아산 현감으로 부임해 그린청을 만들었습니다. 토정비결을 지었습니다. 선생은 토정 선생에게 젊은 제자 2명을 딸려보내 지리산을 오르게 하였습니다. 며칠 동안 지리산을 둘러본 토정 선생은 선생과 작별 인사를 하고 돌아갔습니다. 이에 1571년 4월 선조가 경상감사에게 특별히 명하여 음식을 내렸습니다. 가뭄이 심하게 들자 선조가 선생을 위하여 이러한 조처를 취하였습니다. 이에 선생은 5월 15일 사언의 글을 올리면서 또 임금에게 옳아야 한다는 등의 말을 아뢰었습니다. 이에 선조는 비답을 내리기를 소장을 살펴보고 나라를 걱정하는 정성을 볼 수 있었소. 비록 시골 논밭 사이에 살아도 과인을 잊은 적이 없다는 것을 알겠소 하였습니다. 이에 1571년 12월 12일 다시 병환이 생겨 낫지 않았습니다. 72살 때인 1572년 선조 5년 정월에 옥계 노진, 동강 김우홍, 한강 정구, 각제 하항 선생 등이 병문안을 왔습니다. 정월 15일 병환이 몹시 심했습니다. 동강 선생이 머리를 동쪽으로 두어서 생기를 받도록 청하자 선생이 머리를 동쪽에 둔다고 어찌 생기를 받겠는가 했습니다. 두세 번 더 청하니 선생이 말하기를 군자가 예법으로서 사람을 사랑하는구나 하시고는 머리를 동쪽으로 돌렸습니다. 제자들이 호칭을 묻자 처사로 하라고 하였습니다. 2월 초에 죽각 이광우, 영무성 하응도, 무송 손천우, 조계 유종지, 모촌 이정, 도구 이재신, 남계 임희무, 설봉 박찬 선생 등의 제자들이 와서 문우를 살폈습니다. 2월 6일부터 병세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최영경, 송천우, 유종지 선생 등을 불러 치상의 예절을 일렀습니다. 8일 내외를 조용하게 하고 부인과 딸을 가까이 오지 못하게 명한 뒤에 자리를 바로 하고 창문을 열어라. 아침 해가 저렇게도 청명하구나 하시며 제자들에게 경과 의를 다시 강조하고 죽고 사는 것은 평범한 이치니라 하는 마지막 말씀을 제자들에게 남긴 채 평안히 영면하셨습니다. 향년 72살 1572년 음력 2월 8일
덕산 산천제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병세가 악화된 1월에 경상감사가 선생의 병을 조정에 알렸습니다. 선조는 즉시 의를 보내어 진맥하게 했으나 도착하기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부고가 전해지자 조정에서는 예조자량 김찬 선생을 보내 선생의 영전에 취재하고 동정대부 사관은 대사관에 추정하였습니다. 이에 1572년 4월 6일 산천제 뒷산 임자 언덕에 안장했습니다. 묘가를 세웠습니다. 묘갈명을 대곡성운 선생이 지었습니다. 1615년 광해군 7년에는 의정부 영의정에 정직되었습니다. 문정의 시호를 받았습니다. 여기까지가 남명선생의 생애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18강부터는 남명선생의 사상이 하나의 그림으로 집약되었다고 할 수 있는 선생의 신명사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